인테리어 업체의 직원들을 뽑으면 보통 1, 2년 배우고 나가서 독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창업하기가 너무 쉬워요. 창업 그냥 해서 많은 기술력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막 창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내 걸로 마치 사용을 해요. 그럼 소비자들도 여기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인데 얘도 할 수 있는데 500짜리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리뷰 컴퍼니 인테리어 대표 임상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테리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품목만 얘기하자면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런 조명들을 많이 써요. 가운데에 있는 큰 판조명이라든지.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제가 신생아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생아는 하는 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가 2시간 동안 계속 있어요. 이 친구는 누워서 하늘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조명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되게 폭력적인 일이거든요. 애기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데 여기서 조명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달아주는 게 모빌 달아주죠. 인테리어가 됐다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150, 180W짜리 엄청 밝은 조명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습관화되니까 나이 들면서 더 밝은 거, 더 밝은 거, 더 밝은 거, 더 밝은 거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실내 조명이 인테리어에서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일단 눈에. 그래서 저희는 플리커 현상 없는 그런 제품도 많이 추천드리고, 조명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 없느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우리 집을 누군가 초대하고 싶은 공간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어, 집도 마감재도 좀 그렇고, 내가 집을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사는 느낌이다, 휴식 공간이라기보다 그냥 집, 남들 사는 똑같은 집, 이렇다기보다는 인테리어가 완성되고 나서 자꾸 누군가 초대하고 가족끼리 요리도 하게 된다면 진짜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주방이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고 싸고 그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잘 먹고 요리를 하는 과정이 즐겁고, 그래서 주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어렸을 때랑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나 기본적인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어머님이 이제 주방에 계시면 나머지는 거실에서 TV 보거나 다 같이 얘기하는데, 어머님은 요리할 때 항상 우리를 등지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고립된 공간에서 등지고 요리만 하시고, 우린 다 하시면 와서 그냥 밥 먹고 다시 등지고 설거지 하시고 혼자 고립되는 공간이었죠. 근데 요즘엔 주방은 대면형으로도 많이 바꾸지만 11자 주방이어도 고립되지 않는 주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리하는 공간 자체도 아들 딸 상관없이 요리할 때 같이 와서 좀 거들어 주시고, 그런 걸 많이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식탁도 주방 공간에 대해서 좀 구성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좁은 주방에도 식탁 놓고 어떻게든 식탁 놓고 막 좁게 다니시기보다 식탁을 좀 여러 가지 활용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거실로 빼서 책도 보고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넓은 식탁을 이용하면서도 좁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같이 식탁으로 가서 대화하고 책도 보고 서로 소통하고. 욕실 되게 중요해요. 욕실을 굳이 뭐 세면대, 양변기를 최고가로 쓴다기보다 욕실을 활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30평대인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에 자녀분들 2분이서 중고등학생이, 그럼 4분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똑같은데 우리 집은 욕실 2개밖에 없죠. 그랬을 때는 화장실이 2개여도 공용 같은 경우는 세면하고 칫솔질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2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욕실이 불편하면 안 되죠. 일단 왜냐면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배 아플 때나 아침에 어떤 용변 해결 못할 때 욕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출근 시간 밀리는데 욕실 사용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욕실의 활용도를 최대한 바꿔보자, 구조를. 그래서 주방, 욕실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막 세안하고 칫솔질 할 때도 같이 못해. 세면대는 하나니까 밖에서 기다려야 돼. 욕실 2개면 엄마 아빠 하고 있으면 나는 또 기다려야 돼. 막 그런 것들. 근데 세안이나 양치 정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시간 절약도 확 되고 욕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죠. 그래서 저희도 30평대지만 2분이서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마감재마다 특장점이 있어서 이건 절대 하지 마라고 하기보다 저는 제일 추천 안 드리는 게 바닥 타일이에요. 바닥에 타일 까는 거. 완벽하게 하면 상관없어요. 이거 아파트 건설사에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일을 할 때는 정말 FM대로 시공을 해야 돼요. 딥커플링 매트를 사용해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부자재도 등급이 높은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저희 인테리어 쪽에 했냐면 그냥 바닥 배갑착, 저렴한 거. 그럼 타일 밑에 난방 엑셀 파이프가 낮게 묻혀있기 때문에 얘는 수축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럼 타일은 몇 년 안에 다 들떠요.
그러면 결국에는 깨서 다시 하거나 깨서 다시 해도 또 떨어지거나 근데 고급스럽게 타일은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FM대로 시공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100% 떠요 이런 경우. 차라리 하시려면 완벽하게 부자재 사용하면서 디커플링 매트까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에 하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마루 업체에서 타일 마루도 되게 잘 나와요. 타일 형태의 마루. FM대로 시공할 게 아니라면 바닥은 타일은 좀 거르자. 일단은 인테리어 쪽에 창업하는 허들이 낮다는 것도 문제예요. 보통 이거는 뭐 인테리어 업체의 문제라고도 봐요. 저희 인테리어 시장에서.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들을 뽑으면 보통 1, 2년 배우고 나가서 독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창업하기가 너무 쉬워요. 창업 그냥 해서 많은 기술력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막 창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내 걸로 마치 사용을 해요. 그럼 소비자들도 여기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인데 얘도 할 수 있는데 500짜리야. 그러면 일로 가거든요. 예쁜 것만 보고 글로 가요. 근데 기술력이 없어요. 조금 부탁드려야 될 게 포트폴리오 되게 예뻐. 나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창업일이 1년,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회사는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마감재의 유지력, 마감재와 마감재 만났을 때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진만 보고 탁탁탁탁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 마감재만 고급스러우면 되니까. 근데 사실 마감재 고급스러우다기보다 마감재와 마감재 만나는 구간의 퀄리티 컨트롤이 얼마나 되느냐, 유지는 얼마만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요. 사실 마케팅에 속는 게 굉장히 많죠. 사진에 속고, 왜냐면 인테리어의 디자인 회사에서 1, 2년 있던 친구들이 창업을 해도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하고 상대를 하면 전문가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창업하시고 인테리어를 오픈했다면 못해도 10개에서 20개 현장을 보고 나왔을 텐데, 나도 잘 모르는데 포트폴리오 보고 잘할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사람도 기술력이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인테리어 쪽에서 마감재의 유지력이나 뭐 퀄리티, 마감재와 마감재 만나는 퀄리티를 보려면 한 회사에서 4, 5년 동안 봐야 돼요. 공사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2년이 지나갔을 때 그 집이 아직까지 너무 잘 살고 계신지, 문제는 없는지, 그럼 이 마감재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완벽하구나, 이걸 알고 와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죠. 가성비 인테리어가 말 그대로 도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무몰딩이나 무걸레 바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어가고, 사실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몇 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게 히든도어, 뭐 스텝도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도 도어 같은 걸 적용하려면 목공사도 따라와야 되고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도배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사실 도배를 다 해놓고 사진 찍으면 몰딩이랑 걸레바지 없으면 이게 도배인지 도장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사진으로만 보면. 그래서 가성비 있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많이 추천드려요. 제일 중요한 건 조명이에요. 조명만 바꿔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확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눈의 피로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이제 인테리어 공사 다 하고 저렴하게 하려고 막 와트수 높은 거 다 했는데 불 켜면 눈이 빡 아파. 그러면 대부분 조명 밝다고 느끼시는데 결국엔 눈에 데미지거든요. 인테리어 하실 때 가성비를 하더라도 조명은 꼭 하자. 이렇게 LED에서 강하게 때려주는 150, 180 이런 조명보다 조명을 넓게 퍼뜨려 준다든지 간접 조명을 적극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집안을 은은하게 그림자지지 않게 설계를 해주는 거죠. 도어의 형태를 좀 슬림하게 해주면 좋아요. 도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몰딩이나 헤더가 크게 있거든요. 근데 가성비 있게 한다면 9mm 문선 같은 것도 좋아요. 되게 슬림하게 만드니까 그거는 리폼으로도 가능해요. 보통 문하고 문틀 교체하는데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세트로 구매하면 적게는 30에서 높게는 뭐 7, 8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도어 리폼이 가능하다면 목공 한 명이서 와서 하루도 안 걸려요. 리폼 하는데. 그러면 20만 원이면 9mm 문선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필름 작업도 있겠지만, 근데 9mm 문선으로 바꾸면 필름 작업이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지죠. 원룸에서는 어떤 걸 채워 놓다기보다 내가 구매하고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걸로 공간을 나눠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는 공간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서 해준다든지, 보통 책장 같은 건 벽에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거를 가운데 두고 침실이랑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아주는 게 좋아요. 원룸에서는 무언가 뭐 붙박이장 만들고 뭐 싱크대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간단하게 기성 제품으로 공간을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하는 게 좋죠. 뭐 2베이 아파트나 3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죠. 베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나열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해를 바라보고
짜보고 4개의 공간이 한쪽으로 있으면 4베이, 안방, 거실, 작은 방 이렇게 3베이. 내가 2베이 아파트에 자는 공간에 뭐 해가 얼마만큼 들어오냐, 또 저기는 곰팡이가 막 들어온다, 아니면 3베이냐 4베이냐에 따라서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죠. 왜냐면 주방 사이즈나 거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계약하실 때 일단 구축 신축을 먼저 보셔야 되겠지만, 요거는 뭐 직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은 기초 공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게 제일 먼저 큰 첫 번째. 작은 평수의 이제 세대 구성원에 좀 다르긴 한데요, 작은 평수에서 붙박이장을 과하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0평대라면 세대 구성원에 좀 다르지만, 붙박이장을 650짜리 크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스템장으로 해서 드레스룸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넓으면 쉽죠. 인테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투베이 아파트예요. 복도형이 가장 많고요. 복도형 아파트에서 디자인하기는 정말 힘들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넓은 평수라고 하면 이제 국민 평수가 30평대니까 넓은 평수에는 한 45평 넘어가는 대형 평수인데, 대형 평수의 오라이트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대형 평수에서는 조금 중량감 있게 묵직하게 고급스러움을 주는 게 좋고, 물론 좁은 평수에선 밝은 톤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넓긴 한데, 50평, 60평 이렇게 되는데 오라이트 하는 거는 물론 취향 차이지만 새하얗게 인테리어 하는 거죠. 도배지도 하얀색, 문도 하얀색, 뭐 바닥도 하얀색. 그게 엄청 유행했어요. 한 2, 3년 전에는 진짜 유행했어요. 해외에서 뭐 K 인테리어라고 많이 욕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되게 예쁘거든요. 뭘 갖다 놔도 예쁜데, 화이트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언제 확 바뀌었냐면, 옛날에 어디서 이제 김희철 씨 댁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집이 올 화이트 했단 말이죠. 거기에 방문한 타 연예인들이 다 막 욕을 할 정도로 그때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도 올 화이트 공사 많이 했지만, 실제로 방송에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야,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 화이트가 많이 줄어들긴 했죠. 셀프 인테리어 공정의 순서를 못 맞추는 거,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목공 전기가 들어가는데, 보통 잘 모르시니까 철거를 다 하고 전기 목공할 때 콘센트로 옮기려고 하시거든요. 콘크리트라면 벽 막 까대기라 그러죠.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철거할 때 소음 나는 거 한 방에 다 해버리시는 게 좋죠. 철거할 때 전기 까대기 하고 설비하고 배관 배수 한 번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니까 철거면 철거만 또 해. 그러면 설비 따로 들어와야 되고, 또 배관 까대기 하는 사람 따로 들어와야 되고, 나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렴하지가 않죠. 인원을 계속 불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가 조심해야 될 거, 세린 하신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작업자분들이 인테리어한테 들어오는 공급가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 공사마다 분야를 드릴 때 거기는 이제 턴키를 받아서 가시잖아요. 들어오고 가는 거는 소비자가로 들어가요. 인테리어 업체는 공급가로 받아요. 실제로 적용했을 때 소비자가보다 공급가가 인테리어는 더 저렴하게 들어가요. 다만 이제 그 회사의 기업 이윤이 붙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사했을 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셀프에서 800만 원 줄였어요, 인테리어 공사에서 맡기는 것보다 이만큼 줄였어요. 근데 실제 공급량과 실행된 비용을 보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하자율은 더 높죠. 근데 왜냐면 셀프 인테리어 하면 보통 세금 신고 안 하시고 노동청에 일용직 근로자분들 이런 거 신고를 안 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다쳐버리면 완전히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세린이 꼭 저렴한 건 아니다. 뭐 오래 공부하고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방에 뭐 조명하는 건 괜찮은데, 방 벽에 막 아트월 만들고 막 이렇게 엄청 하시는 분들 있어요. 벽에 아트월 만들고 방 벽 머리들 타일 붙이고 막 고급 자재 붙이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여유 된다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서 과연 나는 어떤 걸 하느냐, 뭘 하느냐. 근데 보통 방에서 주무시거든요. 독서하거나 심플하게 독서등 달고 조금만 꾸며주시면 되는데, 막 이제 해외 사례 보고 막 여기 엄청나게 고가 타일 붙이고 막 엄청난 걸 하신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잠만 자고 내가 나갈 때 그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일단 벽에 붙이거나 어떤 걸 고정을 해놨다면 이사할 때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전에 잠깐 보는 거에 비용 너무 많이 쓰시는 거는 조금 아깝다. 조금 아깝다. 트렌드 좀 이렇게 너무 격차가 심해진 것 같아요. SNS나 이런 데 보고 나서 정말 몇 억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 가성비 있게 하시는 분들, 중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부동산의 거래량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너무 좋은 걸 보시고 딱 인테리어 상담 갔는데 내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 정말 좌절하시고, 그냥 나 대충 할래. 왜냐면 너무 과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가격 공개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하겠지? 막상 딱 갔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많아서, 요즘 트렌드는 가성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갑자기 확 팬데믹을 겪으면서 확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와서 가성비로 가면서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너무 업체가 많이 생기기도 생겼어요. 너무 호황기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겨서 재작년부터 갑자기 생긴 신생업체들이 많이 또 문 닫게 되고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되는 기간이지 않을까. 요즘에는 집이라는 공간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내가 활동이 편해야 되죠. 내가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되고 집안에서 활동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디자인은 그 다음 문제죠. 일단은 이 공간에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활동이 되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디자인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리는 더 힘듭니다. 정말 집을 모시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 가면 요즘. 그렇게 수없이 청소하고 닦고, 물론 이제 좋죠. 너무 이제 홍보도 되고 영상에 우리 집 나오고 업체 입장에서도 막 억대 공사하면 멋있어요. 퀄리티도 올라가고. 다만 실제로 피부로 느꼈을 때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지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조금 저 가성비 있게 할 걸. 너무 비싼 거 막 진짜 비싼 막 스크래치 나면 안 되고 막 벽에 막 도장 유행해서 정말 비싼 도장으로 딱 했는데 우리 집에 애기들이 커갈수록 막 스크래치 막 팍팍 내고, 근데 그거 하나 도장을 부분으로 안 되고 전체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양변기 막 몇백만 원짜리 하셨는데 실제로 사용은 내가 볼일 볼 때 빼고 안 쓰십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비용 써주시면 포트폴리오 좋고 우리도 이렇게 뭐 몇 억대 공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 가질 때는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까웠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재밌죠 사실.